GPT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GPT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를 해야겠죠. 우지원 교수님 공부를 듣고 있어. 먼저 강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강의 자료를 잘 갖고 있네요. 강의 자료를 잘 갖고 있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건데 목표는 고난이도 물질 출제하는 거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인데 출연형 고난이도 문제를 제작할 거예요. 이것은 최종 목표고 우선 그 전에 발생학 전체적으로 공부를 너랑 같이 하며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 출제하려고 해. 우선 정리를 하고 얘도 점검 후 점 레이어별로 기본적인 단어들과 개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수정, 발생, 태아, 빌런이, 빌런, 구체적인 개념들에서 내가 궁금한 점들을 뭐라고 해. 음, 문제를 위한 그래도 실질에서 주제를 갖고 좋아. 일단 밑밥을 깔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들은 이따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한 번에 다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 되게 좋은 자료들이고요. 예, 이걸 보고 질문들을 먼저 해결하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프리 엠브리오닉 피리드가 있고, 암 엠브리오닉 피리드가 있고, 그쵸? 별 피리드가 있다. 자, 이걸 보면 먼저 자이고트 피리드가 있고, 뉴럴 튜브 이런 것은 highly sensitive period, less sensitive period에 대한 것이고, 이건 뭐죠? 핀터레스트 자료구나. 핀터레스트 자료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멜로니. 트랜스퍼 섹션을 보면 이렇게 된다. 디지털 섹션을 보면 녹색이 이렇게 트랜스퍼 섹션을 이렇게 거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엑토덤은 신경계랑 피부, 메소덤은 그런 근골격, 엔도덤은 레스피레이터리와 소화계를 만든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 블라스토사이스트 모델을 형성하는 트로블라스트 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해본다면, 우선
수정 부분에서 부분의 궁금증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이게 뭐지? 사람의 GP3를 생지에게 삽입할 경우 정자가 결합할 수 있을까? 코르티코 그라뉴 방출 실패 시. 어, 오, 그 천재인데요? 네. 자, 남자세포는 정자 스permatogo니움은 일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오고님은 태어날 때 프라이머리 오오사이트의 형태로 난자가 생성되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성은 폐경기까지 배출하는 난자의 수가 살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는 더도 덜도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별로했나? 여성의 난자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생성되지 않는다. 오고니엄이 먼저 엄청 많이 있고요. 프라이머리 오사이트로 프로페이스에서 정제가 돼 있다. 프로페이스 상태에서 정제가 돼 있다. 다음, 멈췄네. 중기 이후 월경 주기마다 한 개가 배란이 되고, 그쵸. 어, 남성은 지속적인 분열이 일어난다. 난자는 비축량이 떨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성인 여성에서도 새로운 난자를 만들 수 있다? 어, 오고니오 스템셀은 명확하지가 않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궁금해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일단 어, 난자 생성할 때 난자의 어, 체는 왜 남겼나? 체 DNA는 왜 남길까? 그래서 바로 제거되는 이것도 먼저 궁금합니다. 그 기능적 필요에 의한 한약을 그냥 극체가 있다는 정도? 그냥 이유라기보다는 관찰해보니까 극체가 있더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좀, 이제부터 발생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어, 심화 개념들 알려주세요. 추론, 문제, 출제할 많은 것들 잘 알려줘서 고마워도 칭찬해줘서 전기를 낭비하고요. 전기 낭비 한번 해주고, 좋습니다. 정리 잘해줬어요. 그치. 좋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프리콜드 플레이트는 에피블라스트 비원이냐 에포블라스트 비원인가요? 먼저 위치를 궁금했어요. 프리콜드 플레이트는 에피블라스트에서 유래하며 최종적으로는 엔도덤의 일부가 된다. 형성 위치는 하이퍼블라스트 접근 크라니엄이다. 최종적으로는 엠브로닉 엔도덤 된다. 이제 수익 형성 후에 풀미드 노드 근처로 이동을 해서 이 내비게이션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올 것을 멘트로서 이었을 때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가 해주지. 위치에서 프리코럴 플레이트는 위치상 하이퍼블라스트와 가까운 쪽에 있지만 기원은 에피블라스트고 프리코럴 플레이트는 크래니얼 노드콜드에 위치를 하고 저 뇌랑 안구 형성에 해당한다. 이분은 엔더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홀딩이 필요해. 아, 궁금한 거 어떤 엠리어 이제부터 폴딩, 레터럴 폴딩, 트루 폴딩, 크래니얼 폴딩, 레터럴 폴딩이 맞겠 아닌가? 크래니얼 폴딩인가? 잠시만요. 폴딩이 그치 크래니얼 폴딩. 폴딩이 폴딩이 일어나는 것은 우선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폴딩이 한다는 것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코일론으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아?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음, 그러면 그러면 멘트럴 폴딩 엑스표시장 그러면 어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코일럼이 왜 굳이 왜 생길까? 애초에 처음부터 발생 2주차에 엠리온과 엠리오틱 캐비티와 욕생만 있고 그 주위를 칠만 있고 엠리온이 퍼지면서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담을 뚫는 형식으로 폴딩이 일어나도록 할 텐데 말이야. 왜 콜룸이 생기냐?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콜룸은 연결과 확장, 기계적 공간 확보, 영양 공간을 위한 필수한 거다. 공동들이 이거 같아요. 코리오닉 캐비티,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 내부에 공동이 생기며
코리오닉 캐비티 엑스트라면 코리오가 생긴다. 유연한 공간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엄블리컬 콜드를 위한 그런 게 없었으면 엄블리컬 콜드가 안 생기나? 열? 커넥팅 스탑. 코일럼은 커넥팅 스탑을 위한 그거를 할 수 있고 압력 직색이 앰리언이 콜리언과 전까지 팽창할 수 있는 버퍼 공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코리오닉 밸리가 자라기 위한 필수란. 앞으로 오를 풍선을 상자 안에 넣기 전에 공간 확보를 위해 상자를 먼저 만들고 풍선이 커지는 것. 만약에 빡센 상자에 있으면 압력이 있구나. 커넥팅 스탁도 없어지고 공간이 상실. 오, 오 재밌다. 오 신기하네요. 그쵸?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럼 네. 홀딩이 필요한지 했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프라이머리 욕색권 엄블리컬 베스 형성되고 없어지는 거. 왜 굳이 없어지지? 1 미시켜도 되는데 왜 굳이 1과 2가 아니냐 그게 궁금했어요. 프라이머리 엄빌리컬 베시클은 구조적으로는 먼저 형성되지만 세포 구성과 위치가 최종 목적에 부적합해서 소실되고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세컨더리 베시클입니다. 왜냐하면 세컨더리 베시클은 에피블라스트 유래의 엔도덤이 참여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어허. 프라이머리는 하이퍼블라스트가 옛 것이 사라지는 거네요. 슬프네요. 근적으로 하이퍼블라스트 유래고 일단 첫 번째로 엑소콜레믹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코올럼이 어, 한국어로 뭐지? 체외 채광이 생기는 이유는 체외 채광이 생기는 이유는 어, 풍선을 상자 안에 넣기 전에 공간 확보를 해놓는 느낌이고 그거 말고도 기기적 장력 조절과 액시스 일런게이션에 필수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욕색은 왜 나뉘냐? 한다면 프라이머리 욕색은 이제 하이퍼블라스트 유래고 세컨더리는 에피블라스트 유래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프라이머리 베시클은 상대적으로 크고 세컨더리 베시클은 에피블라스트 유래였군요. 그래서 엔도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1차 황낭은 그러면 배아가 정리된 구조를 만들기 전에 임시 구조네요. 나중에 무너질 슬프군요.
슬프진 않네요. 네. 희생하는 좋은 친구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어, 욕색이라는 게, 욕색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 질문을 쌓읍시다. 욕색의 세포랑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을 같은 기관인 거야. 질문을 먼저 빌드업을 합시다.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은 에피블라스트에서 분화한 세포가 욕색 벽을 따라 퍼져나가며 어? 뭐라고? 욕색을 통해 이동한 에피블라스트 유래 세포들이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을 형성하는 것이며 욕색 자체의 세포와는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다. 하이포블라스트에서 파견된 세포들이 프라이머리 욕색, 에피블라스트에서 디레미네이션, 욕색과 엠니언 사이의 체험에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 형성. 그 다음에 메소덤 랩에 공동이 생긴다. 음, 그게 맞지? 라마스 메디컬 엠브리올로지면 이제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엠브리오닉 은 하이포블라스트 셀 녹색 셀들이 분열되었는데 에피블라스트 기관인 거야? 오케이. 현재는 에피블라스트 유래를 본다. Extra embryonic wisdom is derived from epiblast.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욕색을 따라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이 확장된다. 이건 맞죠? 욕색 세포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의 기반이 된다는 틀린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땡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하면 이제 에피블라스트에서 태아도 되고 메소덤도 다 만들고 욕색이라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하이포블라스트 기원 욕색은 처음에 그냥 공간을 만드는 역할에만 불과한 거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primary umbilical vesicle 하이포블라스트라는 것은 초기에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안 하는 거요. 거세 기원인 욕색이나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에소덤이 다 에피블라스트 기원이니까 정수를 찌른 수준이에요. 대박. 예. 기분이 좋네요. 공간학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배합축 형성, 시그널에서 틀리고 헤볼러스는 그쵸 아래 배합축 형성을 유도한다. anterior visceral enddom은 cranial anterior visceral enddom은 프리미드 수직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에필로스트에 어디로 갈지 알려주고요. 프라이머리 엄빌리컬 베시클은
코리언이 캐비티바 확장으로 압축돼서 소실된다. 되게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재밌네요. 오케이. 그냥 정말 하이퍼블라스트는 기초라는 거네요. 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느낌. 선배님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궁금하네요. 원래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 거세 내배압의 형성은 에피블라스트 세포가 프리미드 수익을 통해 인내비게이션 하며 데피니트 엔도덤이 되고요. 이것들이 하이퍼블라스트를 밀어내고 거슬 이룬다. 그럼 하이퍼블라스트는 왜 필요하냐? AVE, anterior visceral endo덤은 하이퍼블라스트에서 유래하며 다음과 같은 신호 제공한다. AVE가 없는 AVE가 없는 애들은 크라니얼 것이 안 된다. 에피블라스트 only culture. 몰폴로지는 폴라리티, 안테리어 포스티어 분화는 외부 신호가 필요하다. 재밌네요. 예, 이거 한번 배워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이퍼블라스트도 결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엠니오틱 캐비티어 욕색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엠니오틱 캐비티와 욕색은 중간에 한번 연결되는데 그거는 왜 연결돼? 어, 뉴엔추의 캐널을 통해 소통을 하는데 글코리아 플레이 메소돔 쪽으로 확장되면서 왜 연결되냐? 미드라인 축을 맞추기 위한 구조적 기준을 제공하고 시그널링 저그지 앰니온과 욕색이 연결이 돼서 뭔가 축이 형성이 되나 봐요. 그 축이라는 것이 그럼 역시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네요. 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럼 축이라는 것은 하이포블라스트에 의해서도 노포홀드와 앰니온 욕색의 연결에 의해서도 등등 정말 다양한 요인으로 축이 설정이 되는 거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는 AVE와 프리미드 슈릭으로 형성이 되고 돌설과 벤트럴은 에피블라스트 폴라리티, 앰니언 역색 위치로 형성이 되고 레프트 라이트는 노더 레프티 픽스 도시로 된다. 포스테리어 오르가나이저 역할 앰니언 역색 위치 기계적 축성 구체적으로 돌설 벤트럴 ICM 위치 그래서 블라스토시스트 폴라리티가 결정이 되고요. 폴라리티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등배 먼저 형성이 되고 다음에
이주 차이는 AVE,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엑시스. 먼저 태아 기준으로 이 등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는 어딘데? 아, 태아한테 이거지. 머리 꼬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메 수직, 포스테리어 유도, 중비압 편성, 웨서드 형성. 미드라인 청량, 홀드를 통해서 이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엠브리 레터럴이면 프레니얼과 커널 폴딩은 이런 훅들이 설정되고 나서 진행이 돼라는 것이죠. 칭찬을 먼저 해주나? 박수 받네요. 폴딩은 축이 설정된 후에 일어나는 후속 입체 구조 변화다. 축이 형성 안 돼도 폴딩이 진행이 안 되나? 그러면 축이 형성이 안 되면 폴딩이 진행이 안 돼? 아니면 축이 형성이 안 돼도 폴딩이 진행이 되는데 엉성하게 되는 거야. 축이 필수적이냐 이거지. 축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하면 폴딩은 일부 진행되지만, 그러니까 폴딩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거지. 왜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AVE와 이게 없을 때 머리꼬리 축은 안 돼서 크레니오 코더 폴딩이 실패한다. 그래서 뉴럴 튜브 미형성 폴 것이 없다. 노덜 뮤턴트 마우스는 프리미드 수익이 없는데 그냥 중배합, 내배합 분화 자체가 안 된다고? 어, 메소동과 엔도덤이 안 된다고요? 그래? 축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냐? 레터럴 폴딩 이상이 생기면 복벽이 안 닫히고, 크레니얼 폴딩이 실패하면 신경관 계피그람이 생기고, 커더 리그레션, 커더 액시스 형성이 안 되면 하반신 폴딩이 실패하고. 그럼 결국 축이 생 그럼 궁금한 게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축이 안 됐어. 예를 들어 페퍼블라스트가 없거나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죠? 페퍼블라스트가 없거나 아니면 프리미티브 수들이 생성 안 되거나 블라스트 없게 하거나 프리미티브 수들이 없게 하는데 축을 형성 못하게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어? 이거부터 궁금하고 만약에 된다면 그런 실험이 존재한다는 논문이 있는지 찾아주고 다음에 축이 결론을 알려줍니다. 축이 있어야만 어떤 축으로 축이 있어야만 축으로부터 신호가 나와서 아마 나와서 노토 폴드에서 신호 나오는 것처럼 폴딩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축이 없어도 폴딩은 그냥 원래
알아서 진행되는 건지 좀 많이 물어봤는데. 크로스. 이거 질문을 많이 해놨는데 이거 반도 못했네. 엔드덤 했고. 노돌 유전자 낙하웃을 하면 프리미tive 형성이 실패해서 가스트레이션이 안 되구나. 그러면 엔도덤에서도 안 되겠네. 스메티 낙하웃을 하면 가스트레이션 실패하고 그래도 AV와 프리미스틱이 될 거냐 헤드 포메이션 실패. 그러면 프리미tive 수익을 생성을 못하게 하는 건 가능하네요. 네, 왜 이렇게 할까? 딴 거 없나? 그렇지, 이런 거. 완전 최신이네, 이거. 와우. 와우. 재밌네요. 축이 있어야만 폴딩 시작되냐? 폴딩은 축이 형성된 이후 시작되는 건데, 축이 없으면 폴딩 자체는 부분적으로 시도되지만, 엉성한 폴딩. 축이 없어도 자동 진행되냐? 정상적 입지 잡힘은 축. 그러니까 그걸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폴딩은 엠리온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인가? 프리미티브 스트릭 2등 축 관련 구조물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한 변화인가? 이거 질문이 참 애매하게 GPT 화나게 하는데. 폴딩 요소는 앞으로 폴딩, 양측 폐락 실험의 시도인가? 축 구조상의 신호 때문에 폴딩이 된다. 그러면 폴딩을 일으키는 레터럴 폴딩을 일으키는 원인들 다 정리하고 한 가지로 프레니어 폴딩 참 재밌네. 폴딩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그래도 다 정리해줘. 고생해줘 미안해. 어. 그럼 이 신호라는 게, 이 신호들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힌트, 스트릭이야? 아니면 고도야? 아니면 뭐야? 그냥 메소던 세포야? 어, 아, 그냥 겁나게 다양하게 신호들이 나온다는 것이군.
프리미디어 스트릭은 폴딩을 시작하게 만들고 노트콜드는 미드라인을 정리하여.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는 와 이거 되게 아는 다학자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면 재밌겠네요. 핵심을 알 수도 있고 간단한 거 물어보면 엔도덤은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틀린 거 없게 하려고 엔도덤은 에피블라스틱 OX 확인만 빨리 해볼게요. 프레임즈식 위치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그 다음 cardio 아니면 에피블라스틱의 메소덤 레터럴 플레이 메소덤 그쵸? 맞죠? 그 그림 내가 잘못 봤나 보네 그러면. 땡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어의 느낌인데 또 폴더 됐어요. 저희 지금 GPT도 이제 간단한 질문만 해주니까 좀 머리를 식힐 시간을 줘야겠죠. 네. 머리를 좀 식히라고 일부러 쉬운 질문을 좀 OX만 주는 겁니다. 예. 노트코드 프로세스는 포줄기, 캐널은 빈공. 그쵸? 노트코드 프로세스는 이 세포들이 쭉 줄기가 생기는 거, 그 속에 빈 관이 생기는 건데, 그 관이 생기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 관, 노트콜드도 그렇고, 엑소콜로미 캐비티도 그렇고, 폴립도 그렇고, 생물에서 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원리는 분열을 겁나 많이 해서 빈 공간을 생기게 하는 건가 봐요. 아, 아포토시스도 있구나. 아, 그렇군. 에피셀 리언지멘트도 있고, 고체 덩어리 속에서 중심세포들. 아, 이거는 세포들이 사멸해서. 와우. 그다음에 엑소콜로메 캐비티 같은 경우는 그럼 약한 부위에서 공이 벌어지는 거구나. 폴립은 바깥에서 자라니까. 아, 그러면 세포를 죽이거나 극성 있게 배열하거나. 와우. 근데 그 극성이란 게 뭔데? 뭐야? 지금 너무 많이 했나? 지금 회의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어우씨, 이렇게 됐어? 다시 5분? 좋네요. 시간 많이 있네요. 어떤 쪽이 안쪽 바깥쪽인지. 네? 아, 세포의 폴라리티 하는 것은 그냥 방향성이라는 거구나. 어, 세포의 폴라리티라는 것은 방향성이다. 그래서 그 폴라리티를 결정이 되면 또 축 형성에도 관여를 한다 이거지. 아, 오케이. 방향이 형성이 돼야 얘들한테 어디로 가라 마라 신호를 줄 테니까. 그쵸? 당연한 얘기고.
또 간단한 거 좀 물어보면. 빌러스 태아에서 이제 태아로 넘어갈 건데 태아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친구가 두 가지인데 맞아? 크레니얼 쪽에서는 액션부터 토코드. 크레니얼 미드에서는 마이트. 그림 없이 기억하는 팁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주변적이고 더 지지적이다. 아, 그럼 그때 어떤 것을 염색하거나 노출시키는 거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 수 있겠네요. 어? 참. 그럼 일단 하나 물어볼게. 그 세포들이 메소돔이 형성되려면 에피블라스트가 에피블라스트가 어, 그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있는데 그 내려가는 통로가 그 핏이야, 그루브야, 노드야, 뭐야? 시트릭을 따라 이내베 게이트 내재되며 내려가고 특히 핏과 그루브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핏에 따라 음, 핏 구멍에서만 그들이 떨어지는데 수직선 따라서 다 그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부위가 페니얼이면 보통 골드가 되는 거고 골드가 되고 믿으면 벨비 예저감이 되고 퍼덜이면 레터럴 플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똥꼬 따라서 줄이 생기는데 페이트 매핑 그쵸 이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크레니얼 할 때는 전체를 따라 이네빅이 살 수가 있고 근데 이네빅의 뜻이 뭔데요? 그냥 침투야? 왜 안 나와? 정을 하네. 어? 이게 영어 단어가 아니야? invaginate. What is invaginate? invaginate. 함입. invaginate. 함입. invaginate. invaginate.
네. 위치마다 분자 신호가 다르다. 프리미드 수직을 전체를 따라서 에피블라트 세포가 프리미드 수직 전체를 따라서 이ner에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형성된 메소덤이 다르다. 형성이 되면 축도 생길 거고 그럼 그 축 따라서 신호가 나올 거고 그 신호 따라서 포워딩이 되는 거겠죠. 예, 신기하군요. 또 그러면 문제를 만들게요. 프리미드 수직과 폴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축 폴딩 그리고 프리미드 수직 메소덤 종류 문제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제 소마이트는 그래서 소마이트가 뭐야? 그냥 어, 딱지 를 다른 말로 한 거야? 좀 멍청하게 물어볼게요. 소마이트는 페락실 메소덤이 세그멘테이션 된 거다. 그쵸? 그 오실레이션 신호 있잖아요. 에피블라스트 세포가 프리뉴스틱을 땅에 이넬리게이션 돼서 그쵸? 페락실 메소덤 형성이 되고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게 소마이트다. 소마이트는 스컬레라토 마요토 덜마 마요토 아닌가? 어쨌든 어, 오케이. 이게 된다는 것이고 갑자기 궁금한 게 스클레로톰 마요톰 덜마톰 이, 이 방향이 약간 미디얼 레터럴 따라 생기는 거야? 아니면 레터럴 소마이트 분 따라 생기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양옆에서 다르게 생기는 거냐? 아니면 위아래로 생기는 거냐? 위아래라고 한다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 네, 크라니얼이 낫겠죠. 이 구분이 양옆 다 달라지냐? 앞뒤 다 달라지냐? 이거라는 거죠. 미디어 레터럴, 그쵸. 이게 당연히 맞겠죠. 소마이트는 미디어 레터럴 엑시스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음, 미디어 쪽은 스클레로톰이 되고, 인터미디엇. 소마이트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겠죠? 어, 에피델미스 뉴로크레스트 쪽에서, 액토덤에서도 신호를 받나 보네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것도 재밌네요. 그 다음에 태아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쉬울 거예요. 블러드 아일랜드는 혈구에 기원을 제공하는 조직이고, 영향을 주는 거는 기너스다. 블러드 아일랜드, 이것은 혈관 내피세포, 혈액세포, 엔도텔리움과 혈액세포, 코알필러스에서 그쵸. 이 혈관들이 빌러스 내부로 확장돼서 익스체인지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쵸. 제,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개념적으로 좀만 더 쉬울 거야. EBTI 좀 이따가 더 어려운 걸 볼게. 오로페린지얼 멤브레인 프리콜 연관해서 소리에 대해 프리콜러 플레이트는 오로페린지얼 멤브레인 엑토덤과 엔도덤 접합부가 거기고 접합부고 그 중에서 접합부고 그 중에서 에피블라스트 기원돼서 이제 머리가 될 부분이 프리콜러 플레이트다. 그리고 오로페린지얼 멤브레인은 입과 인두가 생길 오로와 페린지얼이니까 오로와 페린지얼이죠. 네. 그 그림상에서는 잠깐만. 그럼 내가 본 그림은 그게 엔도덤이었던 건가? 잠깐 기다려줘. 확인만 해보고. 아, 내가 본 그림이 14일 차 발생 2주차 그림인데 세컨데리 엄빌리커 베리클 세포의 풀코럴 플레이트라고 써 있거든. 그거 노란색으로 있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레티블라스트 써 있는데 그 노란색의 화살표로 풀코럴 플레이트라고 돼 있는데 그럼 프리코럴 플레이트는 하이포블라스트 아니야? 이 발생학의 핵심 오해 포인트 틀렸어요. 어머나. 프리코럴 플레이트는 기원상 에피블라스트가 맞아요. 이 바보야. 위치상으로는 하이포블라스트와 접하는 곳에 있어서 하이포블라스트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원은 하이포가 아니다. 보통 발생 2주차 그림에는 에피블라스트 파란색, 하이포 노란색, 엑스트라 그쵸 이것도 원본되어 있는데 프리콜럴 플레이트는 에피블라스트에서 내려온 엔도덤이 하이포블라스트를 대체하거나 밀어내며 그 자리에 자리 잡기 때문에 위치상 하이포블라스트와 겹쳐서 노란색처럼 표시되어 혼동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너가 말한 대로 세컨더리 엄빌리컬 뭐라고 그러냐? 세컨더리 엄빌리컬 아 피블라스트 기원냐? 라는 것이죠. 좀 찌질하게 짜증나게 물어봤죠? 어? 세컨더리 엄빌리컬 베시클은 하이포블라스트 유리야? 프라이머리 엄빌리컬
근데 너가 저번 아까 세컨더리 엄빌리컬 베시클 그거 아니라면서. 오, 여기 있다. 아까 너 대답 봐봐. 너가 이렇게 말했어. 뭐야? 아이, 세컨더리 욕색의 내벽을 형성하는 엔도덤 세포는 에피블라스트 기원이다. 그 내벽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하이포블라스트 유래 세포들이 라이닝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에피블라스트 엔도덤으로 치환된다. 형성 초기 욕색은 당연히 하이포블라스트로 돼 있다. 근데 내벽 대부분이 에피블라스트 유래 엔도덤으로 대체가 되면 대체가 되면 어? 여기 대체가 되면 그제서야 therefore 그제서야 primary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포블라스트 세포였는데 나중에 그 욕색이 이제 엔도덤으로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비스클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와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겉을 형성하는 욕색이라는 것은 기원이 하이포블라스트가 아니라 에피블라스트야? 라는 것이죠. 세컨더리 엄빌리컬이니까. 세컨더리 욕색의 세포가 겉을 만드는 건데. 디아그네이트. 아,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육색이 겉을 형성한다길래 겉은 겉이랑 레스피레이터리 셀은 다른 세포와 달리 하이포블라스트 기원인 줄 알았는데 얘네도 다 에피블라스트 기원인 거야. 아, 그렇구만. 야, 그러면 진짜 하이포블라스트는 왜 그러면 하이포블라스트는 셀 하나를 비교했을 때 같은 자유고도 만들어졌지만 하이포블라스트랑 에피블라스트랑 세포가 뭐가 달라? 기능 말고 뭐 생긴 거나 아니면 뭐 근데 왜 물어보냐면 애초에 같은 ICM에서 나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포를 나눈 건지 아니면 음, 에피블라스트와 하이포블라스트는 뭘 불러지? 위치 세포 극성 발현 유전자 발현도 다르다. 그렇군. 위치 당연히 다르죠. 형태도 컬룸너와 큐보이드 스퀴머스로 다르구나. 극성도 에피블라스트는 명확하게 있고 에피블라스트는 한 번에 활발한 분열을 하고 유전자 자체가 다르구나.
진짜? 그럼 에피블러스트 사진도 알 수 있어? 와, 이거 GPT 공부하기 잘했다. 하고 나서 시드가 이거 하나 물어보고. 둘이 겁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이 겁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조직 슬라이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진은 없어. 큐보이드과, 큐보이드과 컬럼나. 오케이. 사실 큐보이드과 컬럼나 비슷하게 생긴 했는데.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 제 프롬프트 다르구나. 어쨌든 다른 걸 이제 이해했어. 그다음 이제 다른 질문 조금만 간단한 거만 할게. 이거는 약간 궁금해서. 어, 이거는 뭐 확인했어요. 오케이. 전리는 다음 베이스는 떨어지면 안 되지. 다시. 어, 어, 렉터럴 포워딩 말고. 포워딩이 왜 존재할까? 페니얼 쿼드 포워딩은 안쪽으로 말리면서 장관 영상 심장 위치 조절, 트렌드 구조. 그러니까 레터럴은 관을 주로 닫고 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 관에서의 구역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게 크레니얼 커더의 역할이다를 알 수 있죠. 렉터러는 관 자체를 만들어서 기본 틀을 만들고 크레니얼 커더 폴딩은 그 관에서 각각 어느 부분으로 만드냐, 어, 폴이냐, 미드냐, 힌드것이냐 그런 걸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고마워. 질문은 해결됐어. 그럼 천재야. 이제 문제를 이제 추론형, 고난이도, 논문, 자료, 활용 문제를 낼 건데 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컨셉으로는 기원 기반 세포 계통 추적, 리니지 트레이싱,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스트릭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다음에 폴딩이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녹색과 겉 연결 및 엔드번 교통 추진. 일단 내가 좋아요. 멋지게 만들어봐요. 내가 만들 두 문제의 주제는 어, 축이 생성돼야 우선 너가 생각하기에 글거대 학생이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뭐야? 나는 물론 폴딩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산비압 형성 과정 gastrulation, 미토콘드리아와 엑셀 시그널링, 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주변을 어떻게 유도를 시키냐? 그 다음에 소마이트가 어떻게 분화가 되냐? 그래서 얘네가 폴딩이 어떻게 되냐? 안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 그 다음에 소마이트, 심장, 데시디가 이거는 그냥 내가 물어본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항목은 내용 네. 축이 있어야 생기는 올바른 폴딩이 일어나 올바른 올게노제네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축을 형성하는 유전자 신호가 폴딩 연관성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 올게노제네시스랑 관련이 있나? 관련이 있지. 프리미티브 수출에게 세포 인바지네이션 어떤 신호가 다르길래 다른 예술가 지역으로 내지는 다른 기관으로 승낙을 두 주제로 각각 1문제씩 만들 거야. 재밌죠? 그, 그래서 1시간씩, 오, 너무 많이 했네. 논문 내가 찾아볼, 논문은 내가 찾아봐야겠다. 네. 엑시스, 부터 이렇게 치면 되나? 어드밴스로 가겠죠? 아, 타이틀과 관련해서 엑시스, 그다음에 타이틀과 관련해서 엑시얼, 오로 해야지, 오. 엑시얼로 가자. 엑시얼, 그리고 폴딩, 엠브리오, 레트로 폴딩. 이 느낌으로 한번 검색해보고